그때 이제 2부는 그 MPL의 결론은 그러면 대부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MPL을 하고 싶어 합니다. MPL 그러면은 왠지 뭔지 모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야, MPL 그러면은 그냥 있어 보이기도 하고, 홍티경매 뭐 내가 좀 MPL 좀 합니다. 그럼 어우 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MPL 일단 용어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어쨌든 근저당인데 이자 못 갚은 그게 바로 MPL이라고 하면 그런 거야라고 넘어가지만 그냥 왠지 부실 채권 뭐 무수익 여신 그러면은 뭔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MPL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데 MPL 쳐보시면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올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MPL 관련된 영상 굉장히 많아요. 뭐 한 수십 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MPL은 이렇게 나는 MPL로 돈을 번다. 뭐 그런 영상도 있고 MPL은 이거다라는 것도 있고 뭐 MPL을 뭐 당장 시작하라는 분도 있고 뭐 MPL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도 있고 뭐 MPL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MPL에 대해서는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MPL, 저는 이제 홍티경매에서 진짜 MPL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MPL은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질권 투자, 노멀하고 진짜 MPL이니까 구분을 둬서, 그냥 홍티경매 MPL 그러면 질권 투자고, 진짜 MPL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MPL입니다. 그래서 이 MPL을 그러면 구태여, 금감원 대법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PL을 내가 하고 싶어.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MPL 시장에 내가 진입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MPL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방법은 금감원 대법을 내는 건데, 근데 저는 금감원 대법까지 굳이 내면서 MPL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좁아요. 이게 그냥 금감원 대부업을 내고 내가 MPL 시장에 뛰어들면 막 MPL이 떠다니기 때문에 막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제가 벌써 많이 주워 담았겠죠. 근데 제가 정식으로 대부업 그 이전 2016년 그 이전은 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법령이 만들어져서 어떤 제도화가 된 거하고 제도화가 되기 전 그 말하자면 과도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예전엔 이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도권화에 진입을 해서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를 얘기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금감원 대법까지 만들어서 MPL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실채권 매수 이게 MPL 매수인데 이게 그러면 금감원 대법을 내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욕심 없어요. 욕심 없고 뭐 한 5억 미만으로 1년에 한두 건 정도만 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금감원 대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냈어요. 허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진짜 1년에 한두 건만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 잡은 거 5억으로 했기 때문에 뭐 5억 잡은 금에 돈이 5억밖에 없으니까 5억이 넘어가는 거 돈이 있으면야 뭐 쓰게 되겠지만 내 돈이 5억이 다다 그러면은 5억 미만의 MPL을 갖다가 1년에 뭐 한 건? 뭐 아니면 2억 5천짜리 두 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못한다고 제가 단정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대부업을 내서 MPL 1년에 한두 건 하려고 그 대부업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을 만들 때는 목적을 딱 한 군데 국한해서 뭐 빌려주는 일에 이거는 뭐 많은 대법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MPL보다는 뭐 그쪽으로다가 내가 전념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MPL로만 내가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대법을 내서 뭐 내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럴 때 뭐 한 달에 한 건? 아유 어림도 없는 소리죠. 1년에 한두 건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뭐 한두 건을 진짜 노력한다면은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건 하려고 금융감독원에 대부업까지 내서 1년에 두 번씩 업무보고서 작성해갖고 그것도 또 전복잡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서버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 1년에 두 번 내야 되는데 지자체하고는 달라요.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은 업무보고서를 직접 금감원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뭐 아이디하고 비번을 또 눌러가지고 다시 인증을 해서 올리는 걔네 양식대로 올리는 건데 이게 뭐 양식 뭐 하나가 잘못되면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뭐가 숫자가 잘못되거나 이게 안 맞으면 오류가 떠갖고 금감원에 접수를 못 시켜요. 접수 안 시키면 벌금은 한 600인가 800 맞으니까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어요 그게. 예. 도대체가 뭐 용어도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뭐 제가 이쪽에 일을 뭐 해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도 있고 또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걔가 이제 그 일반 저기 재무회사 아니 저 재무팀에 있어서 이런 걸 많이 해봐서 걔가 이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뭐 정말 그 알려줘도 사실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힘들게 업무 보고 1년에 2번씩 내가면서 MPL 하겠다고 금감원 대법을 내서 한다? 아니,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진짜 MPL을 매수하는 거는 업으로 삼기에는 대부업 내가 낸 초창기에는 난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내고 1년 동안 내가 시간을 번 다음에 그럼 올해 대부업을 내고 내년 이맘때 그럼 MPL 하면 되지 않겠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나는 신규 대부업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자, 그 난관이 뭐냐면 난관의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 MPL을 할 때 그 1금융은 뭐 저는 아예 진입을 못 한다고 분명히 단정을 하는 거고요. 1금융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1금융에서 뭐 그 직접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MPL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대입변제라는 걸 통해서 갖고 왔겠죠. 예. 그거는 뭐 1금융에서 부실 나갖고 이자 못 갚는 거는 전부 다 그 본점으로 넘겨서 본점에서 자기들끼리끼리 하고 있는 유동화로 넘기지 그게 우리한테 우리 같은 홍티경매 대부업이 아무리 커도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 MPL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그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1금융이 아니면 2금융,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요런 데는 뭐 갖고 올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차피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뭐 몇천 개가 있어도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점마다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신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개의 지점 가서 지점장이나 이사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얘기만 되면은 그쪽 담당 그뭐 해당되는 새마을금고에 있는 부실난 채권 이자 못 받는 거 저한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건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 제가 우리 홍티경매 MPL 스터디 하면서 뭐 저도 연락을 많이 해봤지만 새마을금고 측에서 보통 다 뭐 팔 수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신협도 그렇고.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그럴 때는 항상 법인 등기부 등본을 내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요. 법인 등기부를 뭘 볼 거냐? 자본금을 본다는 겁니다. 자본금. 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50억이에요. 50억 미만인 대부업체한테는 MPL 채권을 못 팝니다. 안 팔아요, 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신협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신협은 뭐 50억이라는 건 기준에 두진 않고 그러나 각 지점마다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그러면은 아니면 재무제표가 자본금에 그 등기부 등본에 나 자본금 30억이야. 그러면은 뭐 신협에서는 괜찮네. 일단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재무제표 실적을 요구합니다. 실적을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니네는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예. 왜냐? 세 번째 신뢰 때문이에요. 얘네한테 믿고 파는 것도 어차피 돈 주고 사가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관행인지 모르지 뭐 받게 될지 뭐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뭐 MPL을 팔 때 뭐 선행 조건으로다가 뭐 이렇게 뭐 다 이게 새마을금고는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협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수백 군데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뭐 적게는 뭐 신협 같은 경우 한 8군데, 새마을금고는 한 30군데 정도 하고 제가 연락해 봤을 때 새마을금고는 뭐 그건 뭐 중앙협의회에서 뭐 내려한 지침이 있는지 무조건 자본금 50억이 무조건 기준이고요.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아예 명함을 못 내밀고요. 신협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뭐 중간에 협상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신협이란 데도 이게 단순하게 신협 이사장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사진들이 다 오케이 해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사진들한테 모든 걸 보여주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나이가 어린 분들보다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꼰대꼰대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보는 기준은 야 우리 물건을 사겠다는 데가 얼마에 줄게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야 걔네가 믿을 만한 회사야?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회사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 얼굴을 보고 믿겠어요? 야 재무제표 있으면 갖고 와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신뢰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난관에 가장 큰 부딪히는 게 이 두 가지 넘어서 이제 세 가지, 세 번째 신뢰.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뭐 제가 MPL을 하겠다고 사실 뭐 작년 한 9월 홍티경매 본격적으로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한 작년 9월 10월부터 이제 한 5개월쯤 됐어요. 4, 5개월. 이때부터 제가 이제 MPL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그리고 대부업 설립한 지 뭐 진짜 1년 정도 다 돼서 작년 뭐 10월이니까 거의 뭐 대부업 낸지 1년째니까 1년이나 돼야지 1년이나 돼서 왜 본격적으로다가 그 뭐 MPL을 하겠다고 하느냐. 금감원 등록을 했으면 MPL 바로 시작하지. 물론 바로 시작하지 못한 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도 있지만, 이유 때문도 있지만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신규 대부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억이 넘고 뭐 해도 1년간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뭐 100억이 넘어간 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는 아니더라도 신협이라든가 뭐 산림조합이나 뭐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협상에 어떤 뭐 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말씀드리는 대로 이 MPL이라는 게 그 제가 협의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봤지만 이 좋은 물건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새마을금고, 신협, 뭐 단위농협 같은 경우 물론 그쪽은 정보를 잘 줘요. 자기네들이 이자 받은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갖고 잘 주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되게 편해요.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얘네 자체가 이미 이자가 저리로 다 나갔기 때문에 적은 이자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원금에서 굉장히 싸게 사오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서울대 저기 입구역에 있는 그 어디야 그 든솔인지 한솔인지 농협 그 신협하고 걔네가 요구하는 게 우리는 뭐 80% 이하는 못 판다. 저는 미니멈 내가 최대한 드려도 70, 내가 맥시멈 다 드릴 수 있는 게 75다. 아니, 근데 70인가 그랬죠? 70? 그래서 10% 갭을 못 줄이고 안 샀거든요. 어느 대부업체가 75% 샀는데, 그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낙찰이 될까? 저는 거기 밀린 세금 있는 거 우선으로 빠져나갈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웠는데, 그 대부업체는 무슨 수로 75% 샀는지 몰라도 과연 얼마가 남을까? 75%에 사가지고 만약에 75% 나서 그냥 수익이 한 15% 났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그럼? 15% 수익 내려고 그 해서 1년을 기다려요? 그냥 그 돈으로다가 차라리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대부 그 돈 뭐 대출해주는 게 훨씬 낫죠. 굳이 MPL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 이자가 되는 물건을 사와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출해줘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도 범위라면은 굳이 MPL이라는 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실적 면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금감원 대부업이라도 그 솔직히 상대를 안 해줍니다. 상대를 안 해줘요. 신규 대부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돈 있다고 해서 무조건 MPL을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일단 지점이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는 뭐 신규 대부업은 뭐 금감원 대부업이라고 해도 명함 못 내밀고요. 뭐 어렵고요. 아니면 금감원 대부업 말고는 뭐 MPL을 사올 수는 없으니까 일반 대부업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규 대부업은 뭐 어렵고,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거는 뭐 신규 대부업이란 얘기니까. 그리고 실적이 없다는 거 2년이 지나도 너 2년 전에 대부업 냈는데 보여줘봐. 아무것도 없어.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농협이나 신협은 얼마나 그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신협에서 이놈들이 항상 내주는 것도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걸 주지 좋은 거 이놈들이 자기들이 이자 잘 받고 뭐 그런 거를 우리한테 뭐하러 줘요. 그리고 이자가 연체된 게 있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뭐 좋은 거를 그리고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뭐 가격을 다 받으려 그래. 지네가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 6%짜리를 갖고 와서 뭐해요? 5%, 6% 이자 연체까지 하면 8%, 9%인데 8%, 9%를 원금에 뭐하러 사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실적이 없는 대부업체 명함 가지고는 참 어디 가서 명함 내미는 게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5억이 내가 있어서 5억으로다가 금감원 대부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 5억으로다가 MPL 할래? 라고 할 때
제가 속아 웃으리라고 썼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5억 가지고서 말씀드렸죠. 5억 가지고 그냥 2억 5천, 2억 5천 하든지 5억짜리만 하려면은 뭐 1년에 한두 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할 수는 있어요. 뭐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딘가 모르게 찾으면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두 건 안 걸리겠어요? 걸리는 게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금 5억으로다가 NPL을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그 포부에 비해서는 현실 여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권 대출을 받지 않고 NPL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대부업을 5억짜리 냈는데 뭐 내가 돈이 50억 있어서 그냥 자본금 50억 넣고 뭐 그렇게 돈을 가지고 뭐 돈이 많으니까 직원도 뭐 한 서너 두고 니들 가서 영업해와 그리고 쫙 보내요. 그러면 1년에 한두 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50억 있으면 대부업 안 해요. 보통 대부업 하는 분들이 다 정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뭐 적은 것도 물론 5억이라는 돈이 큰 것도 있겠지만 굳이 NPL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금전 대부업만 하겠다라고 해서 지자체 등록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압도적으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는 분들도 그 5억의 어떤 그 10배 상한선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업무 보고서를 굉장히 저게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적이 없으면 뭐 쓸 건 없긴 하지만 실적이 좀만 있다 보면은 업무 보고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냥 5억 가지고 내서 나 NPL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호기에 찬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홍티경매에서는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두 개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50억 자본금하고요. 재무제표 120억짜리인데 재무제표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 나오면은 뭐 어쨌든 빌려준 돈 다 합하니까 뭐 이리저리 따지면 뭐 120억이 되겠죠. 그러면 재무제표 일단 100억이 넘어가는 재무제표하고 그리고 자본금을 제가 이제 50억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 자본금 50억 된 그 법인 등기부, 그러니까 법인 회사하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저는 뭐 작년에 처음 5억짜리 대부업 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퇴짜 맞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입장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새마을금고 담당자는 뭐 저를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명함을 내밀면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모터를 장착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바로 오늘 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항상 된다라고 얘기를 뭐 단장에서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한 대로 1년에 저는 NPL 일단 올해는 한 건 보잖아요. 한 건. 물론 한 건이 작은 건 아니죠. 2, 30억.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요 큰 거 한 건을 통해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짜잘한 거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 뭐 20%, 뭐 18% 받는 거는 지금도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작은 대부업체에서 뭐 얘기하면은 넘겨줄 때가 많아요. 본인들은 연체하면서 갖고 가고 싶지 않고 빨리 넘기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갖고 온다고 제가 뭐 실적을 하고 얘기를 뭐 그런 거 3개 갖고 와서 2억짜리 3개 갖고 와서 자 6억짜리 했어요라고 여러분들 얘기한다고 뭐 와 박수. 그게 무슨 박수 칠 일이에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 거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NPL을 갖고 왔으면 요 정도 질권대출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익률보단 높아야지. 그래야지 했다고 하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15, 16% 받는 그 NPL 갖고 왔다 그래서 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한다. 그래서 좀 큰 걸로 수익을 놓고 볼 때 그 많이 벌 수 있는 거 요거를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한 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티경매 이제 장점 중에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티경매는 함께 그 대부업을 낸 김 변호사가 있죠. 정형외과 오원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마포 공덕역 그 4번 출구 앞에 그 제일빌딩 2층 201호인가 202호인가 그 명인 한의원 그 한의원 가시면 그 한의원 뭐 간영 가시는 게 아니라 한의원도 한번 가보시고 뭐 신장오골의 오원장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 탑 정형외과인가 탑인가? 네. 이 서초동에 김 변호사 있으니까 뭐 한번 뭐 여러 가지 소송 건이 있으면 뭐 상담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홍티경매가 그래도 나름 이분들이 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고 뭐 그러면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그럼 나는 쭉쟁이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홍티경매가 뭐 일반적인 분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변호사도 있고 또 나름 개인 병원 중에 정형외과 중에
그 큰 층 두 개 층을 쓰고 직원이 뭐 한 50명 뭐 그 이상 되는 뭐 진짜 그런 개인 병원에서 진짜 정형외과에서는 나름대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오원장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우리 한의원 뭐 한의원은 비록 조그맣긴 하지만 그 참 그 정말 그 침을 맞으러 저기 지방에서도 오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줄을 서 있는 그 침술의 대가, 저는 뭐 허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분도 뭐 이런 형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함께 홍티경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대학을 분명히 차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면 투자 관련 유튜브 뭐 다른데 하는 분들, 뭐 변호사가 하는 뭐 경매도 있죠. 뭐 그분 여기 사시는 변호사님, 뭐 그분이 직접 경매 그 회사를 하시죠, 그분은. 근데 그분은 본인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사업자를 내서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냥 일개 개인이 어떤 뭐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또 협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MOU를 맺고 뭐 우리 한번 뭐 서로 간에 도움 주고받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여기 진입을 해서 함께 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도해서 하잖아요. 본인들이 대부업을 내서 주도하고 하잖아요. 지금 홍티경매 함께 해보겠다고 1호점 내고 7호점 내고 21호점인가 23호점 내고 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몇 번 본 영화인데,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 보면 이게 주식 얘기인데요. 그 박용화, 참 이분 돌아가셨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 참 좋아했는데 노래도 좋고, 올인 노래를 아마 올인 그 드라마 이분이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 작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나와요. 이게 주식 뭐 이런 사기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 영화배 이름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마 그 영화에서 그 마산 창투라는 역할로다가 잠깐 등장하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왜 나왔냐면은 이분이 그냥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고 개인인데 돈이 많어.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뭐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른 주식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에요, 개인. 그렇다고 돈이 재벌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분이 뭐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영화에서 그려지는데,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좀 도와줘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저도 오래전에 봐서 뭐 구체적인 줄거리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분이 박영화하고 그 김민정인가 그 배우를 도와줘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래서 뭔가 이게 잘 풀리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이분이 나서니까는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야 마산 창투가 뭐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은 아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분 이제 이 영화 배우 창투 역을 맡은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홍티경매가 대부업계의 마산 창투가 될 수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공룡 AMC 또는 A&I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큰 뭐 유동화 회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대부업계에서 뭐 돈이 뭐 몇천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홍티경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쟤네가 할 정도면은 믿음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쟤네라면은 그래도 따라갈 만해 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우리가 따라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홍티경매라면은 뭐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업 하면은 그냥 이미지가 안 좋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홍티경매 하면은 뭐 그래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고, 근데 가서 자서하고 돈 빌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회사가 뭐 되는 게 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목표에는 뭐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김 변호사나 오 원장이나 우리 저기 사공이찬 그 명인한의원 원장 그 형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